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제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척화를 코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대선 후 내전이 일어날 것이며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외면을 한다고 해도 올해와 내년 초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먼저 미국 내전이 발발을 할 것이며 미국 내전이 발발을 하기 전 한반도가 먼저 적화가 되겠죠. 미국 내전의 발발 요인은 제47대 대통령의 당선이 된 트럼프의 암살로 인하여 촉발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 트럼프, 해리스 둘 중 한 명이 암살을 당하게 되거나 부정선거 이슈와 함께 해리스가 당선이 된 후 트럼프가 암살을 당하거나 또는 해리스가 당선이 된 후 암살을 당해도 법치 국가인 미국이 내전으로 갈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수를 따져보아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된 트럼프의 암살만큼 미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자극을 줘서 내전을 일으킬 만한 변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의 암살로 촉발이 된 국제 정세는 곧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2차 한국전쟁 발발과 한반도 적화를 불러올 것이며 한반도 적화 후 전 세계 경제는 폭망을 하겠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전 세계는 혼돈에 빠지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기근과 질병으로 나머지 인류가 정리가 되고 지금 인구의 10분의 1만 생존을 하게 되겠죠. 또한 현재 전 세계는 NWOG의 계획하에 3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됨으로써 앞으로 패권국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된 신세계 질서 정부를 수립을 하려면 기존의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패권국이자 기축통화국이었던 영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이미 영국의 뒤를 이어서 패권국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또한 모든 국가들은 영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미국이 패권국으로 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NWOG의 계획에 따라서 지난 6월 9일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종료를 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내전이 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망가지고 그 상태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받게 되고 나머지 힘을 다 짜내어서 북한을 공격을 하고 스스로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뒤를 이을 패권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죠. 답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NWOG가 계획을 한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로 구동이 되는 AI 디지털 첨단 4차 산업시대에는 3차 세계대전 이후 약 5억 명만 살아남은 전 세계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패권국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화폐 금융의 관점에서 화폐와 금과 은과 관련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대로 패권국이 되었을 때는 금과 은이 화폐의 기준이 되었다가 그 다음 미국이 패권국이 되자 이전의 금과 은으로 유통이 되고 금과 은으로 바꿔주던 건분이제 화폐 시스템을 과감하게 버리고 미국이라는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달러 신용화폐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전의 화폐 발행량에 제한이 있던 금과 은의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신용화폐 인플레이션 시스템을 적용을 함으로써 필요한 곳에는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발행을 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화랑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육로, 해로, 하늘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연결이 되는 교통로가 사통팔달로 뚫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군사 강대국이 등장을 해서 안전하게 무역로를 보호를 해주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화폐 시스템의 흐름을 볼 때 앞으로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화폐 시스템은 한 단계 도약을 해서 이전 화폐 시스템을 버리고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즉, 1차 화폐인 은과 금 본위제의 화폐 시스템에서 2차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3차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CBDC 화폐 전자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정부의 역할을 대행을 할 은행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정부가 직접 CBDC를 발행을 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역할이 축소가 되거나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늘 말을 해서 강조를 하고 해석하고 분석을 해주었듯이 인구가 거의 필요가 없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시스템의 변화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CBDC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패권국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의 단일 정부인 신세계 질서 정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패권국이 필요가 없고 단지 신세계 질서 정부 하나만 존재를 하고 인간들을 직접 통제를 하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시스템도 예전의 금과 은본위제에서 신용화폐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은을 기반으로 한 CBDC로 다시 간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전에 패권을 이어받을 준비가 된 다음 패권국이 바톤을 받아서 패권국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 연방이 해체가 되고 찢어지고 하더라도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을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왜 패권을 이어받을 나라가 없는가 하면 화폐 패권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CBDC로 가기 때문에 패권국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를 할 정부이자 이런 화폐의 통제권을 가진 절대 왕권 귀족 신분 계급 사회가 탄생을 하게 되며 인류는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신분이 세세하게 분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종교도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 하나의 종교인 그리슬람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을 패권국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신세계 질서 정부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CBDC를 유통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화폐 시스템의 변화와 변혁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3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가 없으며 한반도 적화 또한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업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